안녕하십니까. 자, 군무원 행정법 담당 이찬엽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군무원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많이 남았습니까? 제가 볼 때 A 플랜으로 가가지고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B 플랜, 그렇죠.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교재를 받으셨을 거예요. 보면은 이 군무원 해가지고 행정법, 특별히 제가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출판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핵심적인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플랜이 B 플랜이잖아요. 그죠? A 플랜으로 가면 안 돼요, 지금. 예를 들어 A 플랜이란 건 뭐냐면 한 2, 3년 하는 거예요. B 플랜은 한 6개월 단기로 끝내는 겁니다. 단기로.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행정법 책도 많이 있습니다만, A 플랜으로 가려면은 그거는 뭐 상당히 양이 많아요. 판례만 해도 한 1000페이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강론까지 모든 것을 섭렵을 해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군무왕 행정법 합격 선물 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당분간 한 5년 동안은 이 지문 외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절대로 안 나와요. 아시겠죠? 한 5년 정도는. 그 뒤로는 제가 뭐 장담 못 합니다만 앞으로 5년간은 이거 이상 벗어날 수 없다. 제가 확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있을 거예요.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서 50문제를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군무원 시험은 25문제죠. 5문제고 50문제를 뽑아봤는데 요거만 풀어도 한 70에서 80점 정도 이상은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요거만 풀어도. 그 다음에 이 공무원 행정법에 골격이라는 게 있죠. 골격도 제가 판례집이건 뭐 기본서건 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농축해 놓은 거예요. 이것만 봐도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되는 그런 옆에서 버팀목이 되려고 여기 왔지, 제가 뭐 행정법에 대해서 뭐 아는 척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빨리 합격시키고자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을 미리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출판사에서도 아주 예쁘게 책을 흔쾌히 출판해 줬습니다. 문제집도 있어요. 같이 문제집도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항상 만점, 정말 이 100% 적중하는 그런 적중률 선보였었습니다. 이 교재가.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과 이렇게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 3개월은 기본 강좌죠. 3개월 동안 기본 강좌를 하고, 그 다음에 핵심 문제풀이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는 솔솔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첫째 시간인데 뭐 제 소개는 뭐 앞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경력이 있어요. 시험도 뭐 출제도 많이 했고, 출제자 입장에서 제가 많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뭐 강의도 많이 이제 특강, 전국에 여러 가지 이제 특강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디가 어렵다, 어느 곳이 좀 부족하다, 이걸 제가 잘 알아요.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좀 고민을 했는데 이 군무왕 합격 선물 키도 한번 제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핵심 정리도 또 한번 만든 겁니다. 왜? 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학습 플랜 B라고 그랬죠. A가 아닙니다. 자, 6개월 정도 시험을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내가 행정법을 얼마나 과연 알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뭐 기초반도 있어야 되고 원래 기본 이론, 그다음에 문제 브리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점수를 따야지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제 소개는 제가 뭐 앞에 나온 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사법시험 위원 및 변호사 시험 현재도 맡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제 변호사 시험 출제를 했는데 그만큼 제가 이 자신 있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시험에 나올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할지 명확하게 제가 할 수 있어요. 명확하게. 아시겠죠? 자, 그 예로서
오늘 군무왕 합격 선물 키라는 걸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 잠깐 봐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52페이지 잠깐 봐보세요. 52페이지. 그거 보셨어요? 52페이지. 자, 52페이지 딱 보면은 말이죠. 498번 한번 봐보세요. 자료 받으셨어요? 좀 이따가 아니면 지금 갔다 오셔도 괜찮은데. 예. 이 자료를 보면은 498번 잠깐 보세요. 어떻게 공부해야 점수가 급상승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법률상 관련자 및 유족 보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당사자 소송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 근데 바로 앞에 보세요. 바로 앞 페이지 보세요. 자, 497번 보세요.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7번 보시면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이죠. 그렇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명예 보상, 명예 회복이 들어가 있죠. 명예 회복이 들어가 있을 때는 항고 소송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아시겠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이 행정법에서는 특히 군무원 행정법에서는 60군데쯤 돼요. 60군데. 60군데를 공략을 해야 돼요. 이번에 그 이란에 군 통수권자가 죽었죠. 킬드 드론한테 죽었어요. 제가 킬드 드론 조종사예요. 어떻게 보면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략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시험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의 영광을 안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저는 경험이 많습니다. 합격자 전국에 다 있습니다. 전국에. 부산에 가도 저를 알아봐요. 부산 전철 탔더니 제 책을 들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출문제 행정법 책을 또 낸 게 있어요. 그걸 들고 있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저하고 호흡을 잘 맞춰가지고 정말 하루하루가 일취월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수험생도 아니죠. 예비 공무원이죠. 예비 군무원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이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신감과 방법이 중요하지 자신감이 없고 방법이 안 좋으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주말반을 맡았잖아요. 주말반 왜 맡았냐면 직장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영상으로 보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거로 봅니다. 직장인들이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좋아야 돼요. 또 그런 분이 많이 붙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면은 현직 군인들이 많이 들어요. 제 강의를. 제가 얼굴이 군인처럼 생겼나요? 제 강의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질문도 많이 옵니다. 뭐 육군 뭐 대위, 육군 뭐 중위 왜 이렇게 해군. 그분들이 이제 은퇴하고서 군무원 시험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많이 연락도 오고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야후 쪽 들어가면은 제 이름을 치면은 제가 잘 나와요. 거기에. 그동안 강의한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이 저하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단기간에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킬드 드론처럼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타겟을 맞추는데 제가 일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히 이제 공부 외적인 말씀 좀 드렸고 사실 우리가 딱 공부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우리 첫째 시간인데 이 교재를 잠깐 봐보세요. 교재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 이렇게 돼 있죠. 군무원 행정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교재 한번 봐보세요. 교재 보시면은 우리 군무원은 말이죠. 행정법 총론과 강론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법 총론, 강론 이렇게 두 가지 되어 있죠. 이 군무원이라는 게 이 군무원 시험 있죠. 이 군무원이라는 게 이 가만히 보면 뭐 무슨 자가 들어가 있어요.
심력자가 돼 있죠. 그죠? 이 군무원도 힘을 쓰는 장소예요, 이게. 예, 알겠죠? 군무원. 예,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공무원을 군무원이라고 그래요. 공무원. 근데 우리 군무원에서 이제 행정법, 이 행정법이 말이죠. 행정법이 이 총론도 있고 말이죠. 총론. 그 다음에 강론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총론과 강론. 자, 총론과 강론. 사실 강론이 상당히 많아요. 양이 많은데 총론과 강론을 다 공부하려면 최소한 4, 5년 걸려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이나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이도 행정법 때문에 시험이 늦게 되고 안 됐잖아요. 그죠?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돼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큰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행정법이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자, 그러면 비중이 우리 군무원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요게 말이죠. 23문제에서 2문제. 많게는 21문제, 22문제 나오고, 강론에서 3문제 정도 나와요. 이렇게. 아시겠죠? 주로 이제 총론에서 나오는 것은 파트별로 보통 한 20% 정도씩 나오고, 그 다음에 강론에서 군사행정이 좀 나와요. 군사행정. 그 다음에 이 강론 부분에서 이제 공무원 쪽 있죠. 공무원 파트. 행정조직법. 이쪽이 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물 파트가 있어요. 공물. 이게 국가재산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는 거 있죠. 그런 거 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물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공용 지정이 있어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공토법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공토법 하나 가지고도 힘들어요. 공토법 하나 가지고 한 달 걸려요, 솔직히 한 달.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한 달이 뭐예요? 한 1년은 걸릴 거예요, 하나 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을 제가 이 수업 받을 때마다 거의 찍어주다시피 할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찍어주러 나온 거예요. 여기 찍어주러. 알겠죠? 찍어가지고 만점, 100점을 맞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겁니다. 제가 찍어주려고 나왔지 여러분들한테.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점수 90점 이상 맞기 쉽지 않습니다. 혼자 공부해가지고. 아시겠죠? 자, 제가 이게 지금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끝까지 다 나갈 수가 있어요. 1시간 동안 읊어대면은 뭐가 나올지. 아시겠죠? 금방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째 시간이니까 이 행정법 전체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행정법 총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총론 돼 있는데 통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교재에다가 뭐 하실 분들 하시고 아니면 뭐 하시는데 그건 자유롭고, 거기 보시면 행정법 통칙 이렇게 돼 있죠. 행정법 통칙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통칙이죠. 첫 번째. 행정법을 규율하는 그런 겁니다. 규율. 행정법을 규율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행정법의 의의라든가 역사라든가 아니면은 원리라든가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부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첫째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B 플랜이라고 했죠. A 플랜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플랜 A 플랜을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비상시국입니다. 비상.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수석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야, 내가 이거 수석해가지고 최소한 국방부 차관까지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먹고서 공부해요. 어떤 마음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 강의해가면서 대한민국 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의해요. 예. 실제로 지금 제가 약간 올드해서 그렇지. 물론 뭐 노량대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뭐 30대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경험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의욕은 앞서요. 딱 보니까 후배들인데 의욕은 되게 앞서는데 좀 버벅거리더라고 보니까 옆에 보니까요. 아직 완숙이 안 됐죠. 저희 같이 이제 이렇게 박사학위도 있고 경험도 많고 그런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아, 이게 나오겠구나. 금방 알아요, 금방.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특히 이제 1시간 내에, 1시간에 보통 4개에서 5개를 찍어 드릴게요. 시간마다. 알았죠? 나올 만한 거. 그걸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 다른 거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행정법 통론 보세요. 행정의 의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행정이 뭐냐? 여러분들 행정법 공부하는데 행정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물어봐도 행정이 뭐냐?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몰라도 되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아요. 응? 자, 행정이 나왔죠. 행정은 일방적, 원래 성격이요. 일방적, 권력적 의사표시예요. 이게 행정인 거예요. 일방적, 권력적인 거예요, 원래. 이게 원래 기본 행정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수식어가 많죠. 이제 주어가 이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그죠? 지자체. 이렇게 나오죠. 지자체가 일방적, 권력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또 수식어 또 붙죠. 공익을 위한 뭐, 이렇게. 공익을 위한 의사표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행정은 간단한 겁니다. 그럼 행정의 성격이 뭐냐? 권력적이고 일방적이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공익을 위하는 건 맞아요. 공익은 불특정 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게 공익이거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의 성격이 권력적이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알겠죠? 자, 하나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다음 중 행정에 대해서 올바른 뭐 견해라든가 행정에 대해서 옳은 말을 골라라.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방적 권력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행정은 민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민법의 요소를 또 수용을 했어요. 형법의 또 내구도 수용하고. 예를 들어서 민법 같은 경우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법상 계약 이런 거. 이런 거 민법적인 성격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 이런 거. 민사소송이죠. 이런 거. 내는 거예요. 공법상 계약. 나옵니다. 100%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100% 나오는 거예요. 자, 작년, 재작년에 뭐 나왔어요? 공법상 계약 뭐 나왔습니까? 당사자 소송, 퇴직연금 소송 나왔죠. 이거예요. 퇴직연금 소송 어떤 소송으로 해결할까? 당사자 소송 끝. 이거죠. 그죠? 당사자 소송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성격도 있고 어떤 성격도 있냐? 또 형사소송법적 성격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응? 자, 그럼 행정법에서 형사소송 성격을 가진 게 뭐냐? 통고처분이라고 들어봤죠? 통고처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이게 원래 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 이게. 그런데 범죄자 양성을 하지 않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요. 통고처분이 그겁니다. 통고처분. 통고처분이 계속 나오죠. 통고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사법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사법이에요.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행정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말고 또 형법적 성격도 있어요. 형법. 형법도 있어요. 형법. 맨날 나오죠. 이거 밥 먹듯이 나와요. 밥 먹듯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형법적 성격 뭐 있어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들어봤죠? 이게 형법이에요. 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요거죠. 요거 형법이란 말이에요. 자, 과태료 때리는 거 있잖아요. 과태료. 행정법에서 과태료 100% 나오는 거예요.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벌이 뭐냐? 과태료예요. 과태료. 형사벌은 교도소 가는 거지만 과태료는 돈 내는 거예요. 과태료 꼭 낸단 말이에요. 그럼 과태료하고 비슷한 개념이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뭐 있어요? 과징금도 있지만 과징금하고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자, 공부 좀 하신 분 같아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 있냐? 과태료하고 쌍박 이런 게 뭐죠? 이행강제금. 매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점점점 과징금인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격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성격을. 자,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성격을 꼭 물어봐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성격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행정법에서는. 행정법은요, 이런 게 있어요. 행정법 출제하시는 분들은 이념을 자꾸 물어봐요. 이념. 그 다음에 조문을 물어봐요. 조문을.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형법이나 이런 분들은 판례를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를 전국에서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인터넷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행정법 책 12권 썼지만 형법 책, 형소법 책 10권 넘게 썼어요. 또 젊었을 때. 그래가지고
지금은 최고없이 강의하잖아요. 최고없이. 자, 무슨 얘기냐? 이행강제금하고 지금 맞추셔야 돼요. 오늘도 실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1시간 요것도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요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건 과거에 대한 제죠, 과거. 응? 요건 뭡니까? 이건 장래에 대한 거라며. 요거 자꾸 나옵니다, 요거. 요거.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성격을 물어봐요.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답. 이렇게 해가지고 건져내기 한 50점 되고, 그 다음에 요건 군무왕 해서 합격 키 있죠. 요거는 디테일한 거예요. 요거는 판례. 지금 최근에 5년 동안 가장 중요한 판례 키워드를 제가 뽑아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판례. 완벽을 귀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지금 파트 1을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실전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오늘 외워야 돼요. 지금 여러분 학습 플랜 B란 말이에요. B. A가 아니에요. 한 번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여기 와가지고 뭔가 좀 뿌듯해야 되는 거, 뿌듯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징금이 문제예요. 과징금. 과징금은 시험이 뭘 많이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자, 과징금 같은 경우 이런 게 많습니다. 최근에 문제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 과징금 소송은 최고 한도액일까 아니면 정액일까 이거죠. 답이 뭡니까? 최고 한도액에다가 소송을 걸으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최고 한도액에다 소송 걸어라. 왜? 과징금은 이 폭이 있어요. 폭이. 예를 들어서 뭐 최고 800만 원, 600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과징금을 때려라. 에? 근데 이행강제금은 안 그렇죠. 폭이 없어요. 이행강제금 A 그럼 뭐 700만 원, B 그러면은 600 이렇게 딱 기속입니다. 기속. 요건 재량이란 말이에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게. 알겠죠? 지금 기속 재량 나왔는데 여기서 한 문제 나오죠. 자, 행정은 아까 일방적 권력적 의사표시면서 재량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재량이. 그런데 기속이 또 있단 말이에요. 기속.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기속행위예요. 자, 행정행위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허가, 특허, 인가란 말이에요. 그죠? 요거예요. 그죠? 인가죠.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특허, 허가, 인가에서 한 문제씩. 그럼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인가는 뭡니까? 재단법인 설립인가 이런 거. 그죠? 이번에 나왔던 게 뭐죠?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는 말은 허가 같죠. 그죠? 자. 말은 허가인데 뭐예요? 인가란 말이에요. 인가. 알았어요? 아시겠죠? 토지거래 허가는 인가예요. 인가. 자, 대표적인 게 이거 인가고 그 다음에 특허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최근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죠? 특허에서 주택, 재건축, 정비조합, 설립인가 이런 거는 특허란 말이에요. 특허. 또는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이런 거 개인한테 특별히 그죠? 스페셜하게 허락을 해줬잖아. 이게 특허예요. 어떤 시험이든 간에 허가, 인가, 특허가 1 내지 2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가장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모르면 행정법 빵인 거예요. 빵. 여기서 보통 몇 문제 나오냐? 2 내지 3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허가, 특허, 인가에서. 아시겠죠? 이렇게. 네, 여러분들 오늘 첫 공부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1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가요. 나갔다. 이게 거의 끄트머리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시겠죠? 저절로 저한테 공부한 사람들이 저를 더 이상 안 봅니다. 왜? 다음에 없어요. 행정법을 안 들어요. 왜? 이미 공부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아시겠죠? 행정법을 더 이상 안 듣습니다. 저한테 수업 받은 분들은. 왜? 효과를 봤는데, 그죠? 약 효과를 봤는데 또 주사 맞으러 안 가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이 공부가 좀 뭐랄까요? 공식화되어 있어요. 제 공부는. 공식화되어 있어요.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치행정의 원리. 법치행정의 원리는 법으로 다스려라 이런 얘기죠. 국가라든가 모든 국민의 권리라든가 의무를 제한하거나 부과했을 때는 법에 따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버원 군무원 행정법에서 1번 문제가 뭐예요? 통치행위죠. 이게 1번입니다. 통치행위가 1번 타자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법의 골자 해가지고 1번 요것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은 PDF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자 거기 보시면은 행정법 통론 통치행 인정 이렇게 첫 번째 빠따죠. 별표가 5개죠. 이미 5개, 4개짜리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지금 얼마 전에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만났죠. 남북 정상회담이 나올 것 같았는데 2020년 되니까 다른 일이 발생했죠. 트럼프가 이란 군부 수장을 죽였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것보다는 대통령의 외국 군대 파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이라크 파병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 작년까지만 해도 남북이 거의 통일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한물 가고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어떨까요? 통치행위일까 아닐까 이런 얘기예요. 통치행위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재판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받는다. 그렇죠. 센스가 있어야 돼요. 통치행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통치행위는 군무원뿐이 아니라 다른 행정법에서도 넘버원이에요. 왜? 행정법이 비껴나가는 부분이 통치행위예요.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의사로 행정행위를 했을 때는 사법심사가 배제된단 말이에요. 이게 통치행위예요. 통치행위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골자 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이라크 파병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아시겠죠? 이라크 파병 쪽에 나올 것 같아요. 남북 정상회담도 통치행위입니다. 근데 남북 정상회담 했는데 북한에다가 대북 송금해줬죠 옛날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돈 줘요. 예산이 통과됐어요. 무슨 얘기냐? 북한이 아주 돈 달라고, 그죠? 달러가 10원도 없죠. 달러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북한 애들이. 줘야지, 어떡합니까? 앞에 계신 분 어때요? 줬으면 좋겠어요? 안 줬으면 좋겠어요? 아, 녹음 다 됐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미워도, 그죠? 미워도 같은 동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근데 너무 많이 주는 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쌀 5만 톤 준다고 그랬는데 안 받겠다고 그랬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또 받겠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배고프니까. 그죠? 예. 중국에서 130만 톤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허기진 배는 채웠어요. 이 북한 애들이. 자,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행정법 공부할 때는 국제적인 감각도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뭐 이라크 파병 있죠. 이거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트럼프가 한국 보고 참전해달라 이런 얘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 자극하겠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거 받으셨는데 50페이지쯤 될 거예요. 사실 이것만 봐도 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군무왕. 이것만 봐도 문제 푸는 다른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신감 있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이라 한번 끝까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통치행위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럼 통치행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통치행위는 말이죠. 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못해요. 재판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한 문제 맞췄습니다. 1번 예상 문제가 통치행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의 재원칙. 재원칙에서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신뢰 보호 원칙이 나와요. 항상 믿음이 있어야죠.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행정법도 법이죠. 법의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란 말이에요. 법은 신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 보호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뢰 보호하려면 상당히 믿어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는 게 나와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으면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되고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면은 신뢰 원칙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행정법에 의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 관계 당사자 얘기 나와 있고, 거기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이 나오죠. 개인적 공권은 바로 법률상의 이익을 뜻합니다. 법률상의 이익. 이 부분도 좀 알아두십시오. 자, 법률상의 이익은 뭐냐?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때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돼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법률상 이익에 대해서 자주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 수녀원 같은 거, 수녀원. 수녀원은 법률상 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녀원. 그 다음에 도룡령 이런 거. 도룡령. 도룡령 같은 것도 없어요. 나중에 뭐 차츰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심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저보다도 더 잘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요. 끝날 때쯤 되면은 어이구 저 선생님보다 내가 이렇게 하고서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요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답이었다는 걸 다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모든 판례. 자, 그 다음에 행정청. 거기 보면 7번 있죠. 행정청에다가 포인트를 좀 주세요. 행정청. 행정청이 뭐냐? 이걸 또 알고 계셔야 돼. 자, 행정법 공부하는데 행정청 자체를 모르면 안 됩니다. 시험에 또 나오고요. 행정청은 행정기관일까요? 아니면 행정주체일까요? 행정청은 행정기관의 하나입니다. 하나고 의사표시를 외부로 표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에요. 자,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행정청은 행정기관인데 의사표시를 외부로 표출할 수 있어요. 외부로 표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 이겁니다. 행정법을 잘 하시려면 기본적인 내용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기본 내용을 잘 풀어가야 됩니다. 기본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률관계다. 그럼 뭐예요? 자,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법률관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공부 많이 합니다. 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법률관계. 권리와 의무 관계를 말한다. 공부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요것만 바탕으로 해서 집에 가셔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제가 이제 법률 용어를 많이 설명을 드려요. 왜? 법률 용어만 잘 알아도 점수가 나와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무효, 취소, 철회, 직권 취소 매번 나오죠. 행정청에서 행정행위했을 때 하자가 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자가 작을 때도 있고. 이때는 무효, 취소로 나누는 겁니다. 항상 출제돼요. 항상. 예를 들어서 환경 영향 평가를 안 받았어요. 그럼 무효일까요? 취소일까요? 환경 영향 평가를 안 받았어. 어때요? 요건 무효예요. 엄청나게 중대하잖아. 그죠? 지금 환경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대통령 될 사람이 환경 문제 전문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봐요. 그 사람 무조건 돼요. 왜? 제가 만약에 대통령 나간다 그러면 이럴 것 같아요. 알래스카에 있는 무공해, 예를 들어서 물을 1년에 뭐 거의 뭐 우리 먹는 국민의 뭐 3분의 1씩 무료로 내가 공급하겠다. 뽑아주게 돼 있어요. 그죠? 그죠? 뽑아주게 돼. 환경 대통령이 지금 최고인 거예요. 최고. 아니면은 트럼프처럼 무기 잘 만드는 사람. 그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지리적 위치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무기가 없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스텔스 A 35기 지금 20대 들어왔잖아요. 내년까지 40대입니다. 40대. 40대면은 중국하고 싸워도 이겨요. 군사력이 우리나라 육군이 5위입니다. 해군이 6위고. 이미 다 나왔어요. 공군은 더 높아요. 공군은 지금 당장 일본하고 해도 우리나라가 이겨요. 그 정도로 막강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군사 무기 수입 1위가 우리나라예요. 세계 1위. 2위구나. 1위가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애들은 뭐 무기는 최고 좋은 걸 갖고 오니까.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막강한 이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군사 이 행정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군번을 좀 많이 뽑아가지고
그죠? 왜냐하면 앞으로 군인에 입대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걸 대체하려고 그러죠. 거의 한 10만 명까지 더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행정청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 오셨으니까. 행정청은 외부로 표출할 수 있는 어떤 의사를 그런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문제 맞춘 겁니다. 외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행정개입 청구권. 지난번에 한번 나왔습니다.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뭐냐면 행정행위 좀 해달라. 가만히 있지 말고. 그리고 하자 없게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이런 얘기죠. 행정개입 청구권도 마찬가지죠. 김신조 사건에서 있었어요. 옛날에 간첩이. 그래서 경찰이나 군인이 빨리 투입돼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론이 바로 행정개입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권력관계. 자, 군무원행정법 두 번째 문제입니다. 특별권력관계.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나와요. 2번 예상 문제입니다. 특별권력관계는 뭐냐면 공무원 관계라든가 아니면 교도소 뭐 죄수 관계라든가 아니면 군인 경찰 명령에 따르는 그런 관계를 특별권력관계라고 해요. 자, 지금 자유민주공화국 우리나라는 헌법 제1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1조 2항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2조는 잘 모를 거예요. 2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 10번이 이제 2번 예상 문제고 그 다음에요 14번 보시면은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수리입니다. 수리. 사인의 공법행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행정을 하다 보면은 또는 군수를 하다 보면은 어떤 서류를 작성하잖아요. 그죠? 이때 한번 읽어보고 작성하느냐 아니면 그냥 도장만 찍느냐 이런 얘기예요. 수리와 관련된 것이 바로 사인의 공법행위인데 이게 세 번째 문제예요. 네.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게 이겁니다. 수리를 요하는 경우 뭐냐면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이게 나왔죠. 네.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합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는데 인허가 여러분들 비플레이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오늘 지금 2020년 된 지도 벌써 4월 넘었죠. 세월이 빠른 겁니다.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한 4월 달 정도, 3월 달에서 4월 달 정도의 행정법이 거의 80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까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기계적으로 공부하면은 만점까지 노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행정법이 만점 나왔다가 합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과목에서 합격하기 힘듭니다. 행정법이 제일 중요해요. 점수 따는 데 최고예요, 이게. 자,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는 수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수리요냐, 수리 불요냐.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라든가, 납골탑,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리를 요합니다. 중요하잖아요, 되게.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골프 회원권 사건. 골프 회원권 스포츠 시설이잖아요. 이것도 수리를 요한다고 봤습니다. 아시겠죠? 골프 회원권.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찍어서 해야 됩니다. 기본 내용도 알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법 파트 1이 끝났는데 여기서 나올 부분은 세 군데로 했죠. 통치행위,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행정청, 그 다음에 사인의 공법행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따지는 것이 이제 물론 한 15 정도에다가 뭐 나오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공법관계, 사법관계 이런 게 있어요. 사법관계 이런 거.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가 이번에도 시험 출제됐었습니다. 항상 출제되고 있다. 거기다 쓰세요. 공법관계, 사법관계. 공법관계 대표적인 건 뭐냐면 행정재산을 불화하는 거 있죠. 행정재산. 그 다음에 사법관계는 잡종재산이죠. 일반재산 불화.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나오냐. 이 국립의료원, 국립병원이죠. 부설주차장 운영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시험 출제될 거예요.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운영계약. 의료원 부설주차장입니다.
임대 계약이에요. 요거는 공법 관계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나왔던 것이 이제 부환지죠. 부가가치세 환급 지급 청구. 요게 옛날엔 민사소송이었었어요. 이번에 당사소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부환지.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법 없어요. 공법 관계로 바뀌었다. 부가가치세 환급 지급 청구입니다. 아시겠죠? 부가가치세. 앞으로 이렇게 앞에 약자만 공부합니다. 왜? 우린 점수 따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죠? 여기서 부가가치세 1시간 동안 설명해야죠. 환급 1시간. 그죠? 이거 언제요, 이게? 그냥 부환지 나오면 딱 찍어야죠. 부환지는 뭐다? 공법관계다. 이런 얘기. 갈 길 멀어요. 빨리빨리 전체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편입니다. 행정입법 100%. 100%입니다. 자,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지만 행정부에서도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는 지금 말로 좀 설명드릴게요. 법규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법규명령, 그 다음에 행정규칙 둘로 나눠집니다. 항상 나옵니다. 이거 안 내면 행정법 시험이 아니에요. 행정부에서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 행정입법이라고 해요. 그럼 뭐가 나오냐? 법규명령 중에서 위임명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위임명령. 위임명령은 새로운 사항도 규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좀 심각하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얼굴 좀 스마일하게 웃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맨날 떠들어요. 계속. 올 때마다 귀에 박일 정도로. 그래서 점수가 급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뭐랄까요? 이 여러분들 점수 이렇게 맞게 하는 데는 제가 일가견이 있어요. 나중에 교재 보면 알겠지만 금방 쭉 나가요. 쭉. 자, 행정입법이 좀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법을 만들 때는 국회에서도 만들어요. 그죠? 이걸 입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행정부서도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행정입법이라고 해요. 행정입법. 이렇게 돼요. 근데 행정입법의 종류는 두 가지라고 했죠. 뭐가 있어요? 그렇죠. 법규성이 있는 놈이 있고 법규성이 없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법규명령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행정규칙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져요. 자, 이 법규명령도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져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위임명령, 집행명령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시험에서 뭐가 나올까요? 집행명령 안 나오죠. 위임명령이 시험에 꼭 출제됩니다. 위임명령은 새로운 사항도 규율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사항. 이게 나온 겁니다. 새로운 사항. 자, 그죠? 새로운 사항도 규율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행정규칙도 좀 속속입니다. 행정규칙에서 뭐 나오냐?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죠? 고시. 이게 나오는 고시. 고시가 자꾸 나와요. 자, 고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고시예요. 그럼 답이 뭐냐? 고시는 상위 법령과 결합을 해가지고 법규성을 가져요. 상위 법령과 결합을 해가지고.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 상위 법령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법규성을 갖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한마디로 말장난이에요. 행정법 시험이 말장난이란 말이에요. 말장난. 뭔 얘기 알겠죠? 거기 함정에 쏙 빠지면은 헤어날 길이 없죠. 인생도 마찬가지죠. 한번 함정에 빠지면 인생이 안 풀려요. 네? 그렇죠? 헤쳐나가야 됩니다. 헤쳐나가야 돼요. 그걸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고시는 상위 법령과 결합을 해가지고 법규성을 가진다. 독자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고시는. 결합을 해야 돼요. 알겠죠? 결합을. 아시겠죠? 모든 문제는 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 학원에 나올 때마다 한 100개씩 찍어줍니다, 제가. 올 때마다. 그럼 됐죠? 그럼 행정법 홀홀 날아가는 겁니다. 자, 행정입법 100% 출제되겠습니다. 자, 행정입법과 관련해서 부작위가 또 나왔어요. 행정입법 부작위 소송 걸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국회 입법 부작위는 걸 수 있어요. 소송 걸 수 있습니다. 요게 또 나왔습니다. 부작위와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라고 그랬죠.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일방적, 권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0% 나오는 거죠. 행정법에서 기속행위가 원칙입니까? 재량이 원칙입니까? 재량이 원칙이죠. 그거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내 건축 허가. 자, 제한 구역입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의 건축 허가 재량일까요? 기속일까? 요거 재량입니다. 원래 건축 허가는 기속인데 요 놈은 재량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꼭 출제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행정행위 부관이라는 데 있죠. 부관은 뭐 탑에서 한 두 번째. 이거 안 나오면은 이 행정법 시험 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행정행위 부관은 뭐냐면 기본적 행정행위에다가 종된 행정행위를 부관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붙여주는 거 있죠. 뭐 조건, 기한, 부담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철회권 유보 이런 거. 그렇죠. 여기서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 자, 부관은 최근에 제일 인기 있는 것이 부관은 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협의회에서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가장 뜨는 겁니다. 가장 뜨는 거예요. 제가 인기가 어떤 것이 인기 있는지 알죠? 이게 인기 넘버원이에요. 그러면 한 3, 4년 전에 뭐였었느냐? 3, 4년 전에는 부담만 독립쟁송할 수 있다. 이게 계속 나왔어요. 부담만. 그죠? 근데 이건 인기가 없어졌어요. 지금 뭐다? 협의로 할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뭐가 또 인기 있을 것이냐? 자, 부담을 규정한 법이 사라졌습니다. 그랬을 때 부관은 곧바로 효력이 없어질까? 어때요?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앞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인기 있던 거, 그 다음에 현재, 앞으로 인기 있을 건 그거란 말이에요. 봐요. 그거 나오지. 그죠? 자, 부관을 하려고 해도 법률 근거가 있어야죠. 그죠?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걸 규정하고 있는 법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부관도 없어져야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곧바로 없어지지 않는다가 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나오고. 자, 부관 100%입니다. 100%. 부관에 꼭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행정행위 하자 치유 있죠? 행정의 하자에서 또 100%. 하자가 승계되느냐 마느냐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게 정말 출제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하자 승계 안 되는 걸 공부해야 돼요. 승계가 안 되는 거 있죠. 안 됩니다. 직면은 안 돼요. 뭡니까? 직위해제. 직위해제와 면직 처분은 하자가 승계가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직위해제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면직 처분할 때 하자가 승계될 것이냐?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걸 공식화해야 돼요. 알겠죠? 공식화 못하면 안 됩니다. 구구다 내어두셔야 돼요. 그래야 최고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빨리 안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최고야 할 겁니다. 알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곧바로 올라가요. 이 행정법 과목 말고 다른 과목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되게 웃긴 게 행정법 책도 많이 썼지만 행정학 책도 4권 썼어요. 제가. 왜 썼느냐? 행정법 공부하다 보니까 행정학이라는 걸 또 관심을 가지게 됐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도 뭐 영상도 많고 그런데 무슨 얘기냐?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밸런스. 국어 하시죠? 국어도 점수 따야 돼요. 행정법하고 그다음에 뭐 경영학 아니면 저기 행정학이죠. 그거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 점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다 해야 됩니다. 자, 행정행위 하자가 하자 승계가 꼭 시험에 출제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요게 나온다. 저거 나오고 그 다음에 대집행 계고가 나옵니다. 위법한 대집행 계고와 그 다음에 대집행 요거는 하자가 승계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해야 되냐? 위대가 또 안 됩니다. 요거 2개가 시험 나오죠. 위법한 계고 처분 명령과 행정 대집행 요것은 하자가 승계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위대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아 선생님 위대가 뭡니까? 아 위대한 거지 뭐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를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확약. 아유 최근에 뜨고 있는 부분이 확약이에요. 확약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자, 요것도 외워야 돼요. 방법 없죠? 요겁니다. 확공통수, 확약, 공증, 통지, 수리 이렇게 해요.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옵니까? 확약, 요거 딱 나오죠. 수리 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확약은 뭐냐면 행정청이 일반 주민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약속은 팩타 준투 서반다에 의해서 지켜야 되는데 확약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실권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상대방한테 자, 꼭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절차법 넘어가죠. 행정절차법에서는 두 내지 세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거기 써 있죠?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법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문제로는 제가 볼 때는 행정절차법 뭡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문제냐? 단체소송이 나올 것 같아요. 단체소송을 규정한 법은 개인정보보호법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뭐라고 시험에 출제될 것 같으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행정소송법엔 단체소송이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안 돼 있죠. 그죠? 여기만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만. 아시겠죠? 그 페어반트 클락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법이 여러분들 몇 점 맞아야 정상이냐면 저거 공부하면 92점 나오셔야 돼요. 알겠죠? 재수 좋으면 만점. 합격의 영광을 딱 안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공식화해야 된다. 공식화 안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이에요. 정보공개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정보공개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누구든지. 그래서 이제 정보공개법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비공개 이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개 정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사와 관련된 것은 비공개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일반 행정 절차와 관련된 것은 공개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전체를 한번 아우르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뭐 영상 올라가니까 계속 반복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것만 잘 들어도 행정법 공부하는데 엄청 수월해요. 다 끝내주니까요. 그 다음에 실효성 확보 수단이 있죠. 대집행. 제일 중요하죠. 행정 대집행. 대신 집행해 준단 말이에요. 대신. 뭡니까? 광화문에 그 천막 많았죠. 대집행. 서울시장이 대집행 하려고 안 하죠. 대집행은 대신 하라는 거예요. 대신. 자, 누가 원래 철거해야죠? 주인이 철거하는 거예요. 주인이 철거하지 않으니까 누가 철거합니까? 행정청 또는 제3자가 대신 철거하고 그 다음에 대집행 비용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행정대집행법에 나와요. 아시겠죠? 행정대집행법에 보면요. 행정심판법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하죠. 집행벌, 이행강제금이죠. 나올 확률 100%. 이행강제금입니다. 이것을 이행집행벌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고요. 이행강제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행정대집행과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자기채무예요. 대작.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대집행은 대대작. 대체적 자기채무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행강제금은 부작위 채무도 됩니다. 알겠죠? 부작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대법원에서는 행정대집행 또는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꼭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즉시강제 아웃, 그 다음에 행정조사 아웃, 그 다음에 행정벌입니다. 행정벌에 뭘가 나올까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꼭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전체를 아우러 드리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형법의 특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된 제재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이 과태료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과태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4세 미만자는 과태료를 때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의무의 확보수단, 여기서는 뭐 나오냐면 과징금이 나옵니다. 과징금은 주로 이제 청소년 관련 범죄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행정제재, 그래서 과징금의 성격, 그 다음에 과징금의 액수, 최고 한도액이 답입니다. 알겠죠? 과징금을 때리려면은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거기서 최고 한도액에 대해 소송을 때려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실효성 확보수단 끝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행정구제법이에요. 행정구제법에서도 한 5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정구제법, 한국의 행정절차법 이렇게 돼 있죠. 자, 행정절차법이 있는데 행정절차법 100%. 네. 자, 행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법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다? 행정절차법인 거예요. 행정소송법이 아니에요. 자, 행정법에서는 넘버원이 뭐다?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을 꼭 물어봐요. 행정절차법의 행정절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법인데 거기 보면 처분의 의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행정지도.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행정지도. 항상 시험에 출제돼요.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행정지도에 대해서 소송 걸 수가 없어요. 비권력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정지도는 구두로 할 수 있고 서면도 할 수 있어요. 항상 출제되고 있고 행정지도 실명제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내가 행정지도 할 때 실명을 밝혀야 됩니다. 공무원이. 알겠죠?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예고가 나옵니다. 입법 예고 이런 거. 그래서 시험에 뭐 나오냐면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없는 게 뭐냐? 행정계획 이런 게 없어요. 행정절차법 규정을 물어봅니다. 꼭 물어봐요. 왜? 행정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보다 행정절차법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요. 아시겠죠? 행정절차법을 잘 아는 사람이 2문제를 가져갑니다. 알겠죠? 꼭 가져가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가 행정상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의 스페셜한 게 바로 국가배상법이죠. 국가배상법이 나올 확률은 50%. 100%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나왔죠. 국가배상법 2조와 5조가 나왔죠. 2조는 뭡니까? 공무원의 불법행위. 그 다음에 5조는 영점을 설치하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비중을 볼 때는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8대 2입니다. 그 정도로 공무원 불법행위 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뭡니까? 공무원의 경과실일 때 구상권이 문제예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다. 이게 답인데 지난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국가가 공무원한테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틀린 거죠. 경과실일 때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어요. 이게 국가배상법의 2조입니다. 국가배상법은 손해배상법의 특별법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손실보상이죠. 손실보상은 공토법. 자, 공토법입니다.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적법하게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실을 봤을 때는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의 하이라이트가 아닙니다. 하이라이트예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죠. 이건 충격적이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둘 다 법률상 이익이 있을 때 행정심판 소송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는 뭐 읊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사정판결, 사정재결이에요. 사정판결과 사정재결이 꼭 시험에 나와요. 이건 뭐냐면 행정청이 말이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행정심판 제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용인하고 싶었어도 공익에 반할 때 이때는 기각을 합니다. 기각을 하는 것이 바로 사정판결입니다. 사정판결, 사정재결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 문제 꼭 나와요. 그 다음에 집행정지원칙, 집행부정지원칙이 꼭 시험에 나와요. 알겠죠? 그것도 공식화해야 됩니다. 자, 원래 집행부정지원칙이 답인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든지 심히 공익이 반할 때는 집행정지도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럼 언제 집행정지합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원칙이죠. 네, 집행을 정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집행 정지할 때가 있다. 외워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공부해 달라는 거예요. 안 이어집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절대 조문이 안 이어집니다. 이럴 때는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을, 그 다음에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잘 안 이어지죠? 잘 안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식화했죠. 여러분들이 잘 안 이어진 걸 제가 알아요. 다. 그런데, 자, 요거죠. 자, 그죠? 자, 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든지,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은 만약에 효력을 가지고 달성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외워야 돼요. 처효집 절속. 끝나면 끝. 시험장에 가면 찍어야겠죠. 찍어야 돼요. 방법 없어요. 여러분 시험장에 갔는데 이것저것 신경 쓸 시간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25문제 지금 풀기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하자는 대로 딱 하면은 틀릴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법 27조. 법원은 행정청에 권리 남용이 있을 때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취소해야 된다가 맞을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답이 뭡니까? 취소할 수 있다가 답이에요. 해야 한다. 이게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행정소송법 심판법에서 최소한 선언문제,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서는 나올 확률 한 15%, 20%가 안 됩니다.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거예요. 확인해달라 이런 얘기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뭐냐? 행정청이 아무것도 않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는 소송이에요.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여기서 한 문제. 왜 당사자 소송이 중요할까? 이걸 좀 아셔야 돼요. 당사자 소송은, 자, 행정법은 뭐를 좀 받아들였다고 그랬죠? 민법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겁니다. 당사자 소송은 민법적, 민사소송법적인 성격이 강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나머지 객관적 소송, 헌법 소송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힘을 좀 낭비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 시간에 제가 행정법에 대한 전체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보고, 그 다음에 행정법 공부 방법, 딱 3가지입니다. 기본서를 빨리 보시고, 그 다음에 조문 핵심적인 거 딱 보고, 그 다음에 판례 나올 걸 딱 보고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영광은 여러분 거고, 인생은 여러분 거예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승리자에 가야 돼요. 패배자 길 가면 안 됩니다. 시험 떨어지면 저도 가슴 아파요. 여러분들 만약에 길에서 봤을 때, 합격했을 때 제가 좋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저도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합격해가지고 마주치는 게 좋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원한 맥주라도 한잔하는 게 좋죠. 이게 좋지. 그래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 책도 저술했고 모든 걸 완벽하게 했습니다. 자신 있게. 아시겠습니까? 자, 첫째 시간엔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수업을, 2교시부터는 수업을, 본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